안녕하세요, 한량박입니다. 오늘은 BMW의 X6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danger in us. They know we'll burn down the night. Coming just like the sunrise. You know that we're gonna let it rain. Tonight, we're gonna let it rain. Tonight, we're gonna let it rain. Just like the sunrise, we're gonna let it rain. 안녕하세요, 한량박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BMW의 X6 3.0D 디젤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X6의 전면부입니다. 처음 보는 이미지 자체가 몹시 웅장한 느낌이 들죠. 실제 폭 자체가 몹시 넓어요. 시상으로 봤을 때는 무려 2m의 폭을 가지고 있죠. 운전을 해보면 차선을 다 물고 가는 매우 넓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X6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키드니 그릴입니다. 보시면 매우 크죠. BMW의 콧구멍이 점점 세대가 진화하면서 커지는 느낌이에요. 안에를 살짝 보면 실제로 그릴 내부가 막혀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부분은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역인데, 전역에 보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들어옵니다. 몹시 아름답죠. 키드니 그릴이 지금 앞에 보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죠. 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막혀 있는데, 이 시동을 걸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엔진에 시동을 걸면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동작이 되면서 역시 시끄럽네요. 에어컨 바람이 켜고. 그래서 시동을 끄면 자연스럽게 닫히게 됩니다. X6의 헤드라이트는 무려 LED도 아니고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램프가 들어가 있는 차이는 이 내부에 보면 프로젝션 타입 자체에 이 파란색 플라스틱 같은 이런 부분들로 표시가 되죠. 레이저 램프는 일반 LED 램프에 비교해서 훨씬 멀리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범퍼의 디자인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이 부분은 좀 뚫려 있고요. 다만 이쪽에 라디에이터를 식힐 수 있는 부분은 다 막혀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라디에이터가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는 이 바로 중간 하단에 있는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부분 역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네요.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은 레이더 센서입니다. 실제 거리를 조절하기 위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죠. X6의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을 보시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엔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 BMW 차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쯤에 엔진이 올라와 있어야 될 텐데 많이 내려가 있죠. 무게중심을 좀 최대한 낮추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MW 하면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을 제조하는 걸로 알고들 계시죠. 그리고 쪽에 있는 서스펜션의 위치보다 엔진이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에 그 실리는 하중이 아무래도 그 중간으로 되다 보니 운전의 즐거움을 좀 느낄 수가 있죠. X6의 엔진은 6기통 디젤 모델로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30D, 그리고 출력을 좀 더 올린 40D, 출력을 극대안으로 올린 M50D가 있죠. 6기통 가솔린 모델은 40i가 있습니다. 그리고 8기통 모델도 제공을 하는데요. 8기통 모델은 M50i가 있죠.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M
모델도 있습니다. X6M은 고성능 모델이죠. 그래서 스펙만 보면 600마력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죠. 그만큼 이 X6의 그 바디 강성이나 차량의 밸런스가 매우 좋다 보니까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도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X6가 발표됐던 모델은 E바디죠. E바디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F바디로 건너왔을 때 글쎄 이게 X6인지 X5인지 사실 디자인도 별로였고 감각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G바디로 넘어오면서 매우 달라졌죠. 거의 다른 차처럼 달라졌습니다. 몹시 차량의 그 거동이나 밸런스들이 매우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X6의 이 그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사이드뷰라고 생각이 됩니다. X5처럼 이 부분이 매우 서 있지 않고 이 쿠페 형태처럼 이 A필러 자체가 많이 주저앉아 있죠. X6의 사이드 뷰를 한번 보실까요? 매우 잘 빠졌죠. 누가 봐도 이 차량이 SUV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죠. 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멋진 부분이죠. 쿠페형 SUV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제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필러는 기존의 SUV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쭉 높이에서 그냥 단순하게 C필러만 확 낮추는 경향도 있죠. 하지만 이 X6는 A필러부터 쭉 많이 낮춰서 B필러를 지나 C필러부터 또 트렁크 라인까지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보면 이렇게 아가미 같이 있죠. 이 부분이 있는데 BMW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참 매력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 막혀 있어요. 그냥 디자인입니다. 실제 공기를 제어를 하거나 공기를 내뿜어 주는 형태는 아니고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 범퍼 역시 이 부분 에어 벤트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막혀 있어요.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 디자인이 멋스럽죠? 얼핏 봤을 때는 매우 고성능 SUV를 지향하는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프론트 휠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무려 275에 40에 21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타이어 자체의 그립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휠은 21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이 디자인 자체가 몹시 스포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홀이 크게 커서 캘리퍼와 디스크가 한 번에 보이는 이런 휠 디자인을 매우 좋아하죠. 리어 쪽의 휠 타이어입니다. 무려 315에 35 21인치. 휠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타이어의 폭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앞에는 275 사이즈, 그리고 후륜은 315 사이즈. SUV의 이 폭 자체가 타이어 폭이 315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차들은 거의 스포츠카에 많이 장착이 되는 타이어 사이즈죠. 카레라도 거의 300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301호.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타이어 교체 비용이 생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 교체가 인치도 인치지만 21인치 사이즈죠. 폭이 넓은 것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타이어에 대한 위치 교환을 많이 하죠. 뒤에 휠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앞뒤 간의 타이어의 교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X6의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X6는 무려 2.3톤의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어요. 잘 가더라도 잘 멈춰야 되겠죠. 잘 멈추도록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멋들어진 M 로고가 새겨져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M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4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 캘리퍼의 피스톤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얼마나 잘 서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BMW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가 대용량의 피스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디스크 사이즈가 매우 넓은 디스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X6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X6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당연한 구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X6의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로 올렸을 때 차고가 얼마나 좀 변동이 있는지 줄자로 한번 재보도록 하죠. 지상에서부터 앞쪽 휀다까지는 84cm 정도, 그리고 발끝에서 휀다는 한 10cm 정도 파져 있네요. 그리고 프론트 범퍼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높이 자체가 한 27cm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어 쪽에 서스펜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리어 쪽은 바닥에서부터 뒤쪽 휀다까지 86cm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휀다랑 타이어의 폭 간격이죠. 이 부분은 11cm 정도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앞쪽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6의 서스펜션을 최하로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낮아졌죠? 이제 제일 낮았을 때의 차고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을 낮췄을 때의 높이입니다. 지면에서부터 앞쪽 휀다는 76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타이어와 앞쪽 휀다 간격은 겨우 2에서 한 3cm 밖에 나오지 않네요. 매우 많이 낮아지죠. 지면에서의 프론트 범퍼의 높이는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 서스펜션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지면에서부터 뒤쪽 휀다까지의 높이는 76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어와 뒤쪽 휀다의 간격은 비슷하네요. 2에서 한 3c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손가락이 2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해 주죠. X6의 측후면입니다. 측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차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쿠페형 SUV들은 아무래도 이쪽 그 후면 C필러부터 이 트렁크 리드라인까지의 이 디자인에 매우 정성을 쏟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감탄스럽죠. 그리고 X6의 가장 또 매력적인 포인트, 그 부분은 바로 테일 램프입니다. 이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 지금 낮에 봐도 생각보다 스포티하면서 입체감이 좀 뛰어난데 저녁에 보면 죽음이에요. 진짜 저녁에 보면 이렇게 넙대대한 차가 테일 램프가 여기서부터 쫙 사이드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이 많이 매력적이죠.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꺾이고 쭉 일자까지 나오는 이 디테일,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디테일을 자랑하고 있죠. 간지나네요. 그리고 이 뒤쪽 휀다도 매우 좀 돌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격하게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아주 매력적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글라스에 이 조그만한 이 스포일러, 이게 굉장히 멋스러워요. 공기역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운데는 뚫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트렁크 리드라인에 있는 스포일러, 이 조만한 립 스포일러가 있죠. 이 립 스포일러의 이 디테일도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꺾여서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면 앞쪽에 있는 그 글라스부터 쭉 내려오는 거하고 일치하죠. 이 디자인을 좀 이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머플러 디자인은 투박하죠. 이 투박함이 X6와는 매우 잘 맞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매우 고출력 차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X6의 트렁크입니다. 트렁크의 버튼은 이 번호판 뒤에 이렇게 열리죠. X5는 2단으로 이렇게 열리죠. 열리면서 밑에 이 하단 이 부분도 쫙 열리죠. 그래서 짐을 넣을 때 플랫하게 넣을 수 있어요. 다만 X6는 그냥 여느 그 쿠페형 SUV하고 동일하게 스포트백의 형태를 좀 띠고 있죠. 트렁크 사이즈를 보시면 생각보다 넓죠.
어떻게 보면 모델 Y보다도 넓어 보이긴 하는데 히든 공간이 있죠. 좀 잡다한 부분들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림막도 이 접어서 이 밑에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죠. 트렁크의 단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턱이 있어요. 플랫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나 큰 부피가 있는 짐을 이렇게 실기가 생각보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짐을 실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트렁크 도어 상단에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 서스펜션을 가장 낮게 만들어줍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짐을 조금이나마 실을 때 괜찮게 좀 만들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를 당연하게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X6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키를,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사이드 미러가 오픈이 되고 차량을 도어가 오픈이 됩니다. X6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운전석 실내를 제가 앉아봤습니다.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이 차량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넉넉한 실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X6의 도어는 이렇게 고스트 도어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X6의 실내는 뭐 여느 BMW하고 비슷하죠. 크게 다르진 않아요.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실내 내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쿠페형 세단을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뒷유리의 시야가 극악무도하네요. 안 보여요.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멋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 시야입니다. A필러를 낮춰놨다 보니까 전면 시야가 많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운전자가 느끼는 그 감각은 실제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느낌을 들게끔 해놨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딱 파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스포츠 성향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만 저같이 손이 좀 작은 오너들은 이 스티어링의 크기는 적당하지만 스티어링의 두께가 좀 두툼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실내의 구성을 보면 센터 쪽에 LCD 패널이 있고 계기판이 있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어댑티브 모드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조금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BMW의 HUD의 시인성은 몹시 뛰어나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어봉 자체가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멋스럽긴 한데 이 스포티한 차량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그 셔틀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도는 나쁘지 않고요. 조그 셔틀로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메뉴들을 오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로도 가능하죠. 터치로 뿅 갈 수도 있어요. 운전하는 중에는 터치보다는 그 조그 셔틀이 아무래도 좀 편하죠. 버튼 구성을 한번 볼까요? 버튼은 ESC 오프, 뭐 카메라,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스타트 버튼,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어댑티브,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이건 사이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사가 있는 부분을 갈 때 홀딩을 해놓으면 저속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볼 수 있죠. 밑으로 내리는 거 2단계, 위로 올리는 거 2단계. 센터 콘솔을 보면 이렇게 놓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열어보면 부족함 없습니다. 그리고 뭐 C타입 충전 단자가 제공되어 있죠. 도어 포켓, 뭐 생수병이나 뭐 리터급의 생수통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솔도 뭐 두루마리 휴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엔 비상금을 숨겨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공간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네요. 썬루프는 생각보다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썬루프는 이렇게 2단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개방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위쪽에 틸트 부분과 슬라이딩까지 제공이 됩니다. 대시보드는 실제 우레탄 같아요. 가죽 같지는 않고 스태치 부분을 좀 이렇게 멋스럽게 했지만 실제로는 가죽의 느낌은 아니에요. 시트의 구성을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시트는 매우 편안하고 생각보다 이 볼스터를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볼스터를 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운전자 체형에 잘 맞게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대가 넘는 차량인데 이 가죽 질감, 왜 이런 가죽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실 가죽인지 모르겠어요. 가죽 같지 않고 그냥 좀 딱딱한 저렴한 그냥 레자 같은 느낌. 안타까운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 가죽 시트 컬러를 왜 이런 색깔을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브라운 컬러인데 실제 초콜릿색처럼 밀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색인데 고급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스포티해 보이지도 않고 편안한 느낌도 들지 않고 이 가죽 색깔은 레드나 좀 블랙으로 바꾸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BMW에서 가죽 컬러에 대한 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뒷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넓어 보이진 않네요. 넓어 보이진 않고 외관 설명을 할 때 그 전폭 자체가 2m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내 크기는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어떻게 보면 5 시리즈보다도 좀 작은 느낌을 받네요. 제가 타봤을 때 전면 시야는 많이 답답하진 않지만 SUV는 대부분 시트를 좀 엉덩이 바지 좀 올리거든요. 근데 이 X6는 엉덩이 바지를 좀 더 내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넉넉하지 않고 레그룸은 넉넉한데 이 엉덩이 바지 부분의 그 길이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가 좀 뜨는 느낌이에요. X6의 2열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룸이 그렇게 처음에 앉았을 때는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다만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웠을 때는 이쪽에 이제 그 헤드 부분이 좀 닫혀.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이 다리를 좀 밀어 넣었을 때 서포트 되는 부분들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인 점은 헤드룸이 닫는 것보다도 이 시야가 매우 답답해요. 이 부분 자체가 매우 창이 좁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리고 탈 때도 생각보다 불편해요. 턱 자체 부분이 매우 좁게끔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리기가 생각보다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의 오너를 위해서 이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니터를 끼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컵홀더입니다. 이거는 참 멋있네요. X6 30D. 자,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이 X6의 이 서스펜션은 생각보다 그 낭창낭창하니 출렁이는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편안한 느낌이에요. 아주 괜찮은 승차감을 제공해 주네요. 이렇게 저속에서 그 엑셀링을 했을 때 엔진의 반응이 매우 민첩합니다. 조금만 엑셀을 살짝만 깊게 가도 66토크가 주는 힘을 한 번에 내는 느낌은 아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최대 출력이 286마력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 영역에서 매우 답답함은 없네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닌 컴포트 모드인데 스티어링을 잠깐 이렇게 해도 조금 출력일 뿐 나쁜 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양평 가는 길인데 노면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타이어에 소음만 좀 올라오지 승차감 부분에서는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야각 측면이 약간 조금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조수석 쪽은 좀 괜찮은데 이 운전석 쪽이 너무 코딱지만해요. 그리고 룸미러는 거의 후방 시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거의 테슬라 모델 Y보다도 더 안 좋은 느낌이에요. 에어컨은 참, 이 와중에 에어컨은 참 시원하네요. 스티어링 휠의 감각은 그냥 일반적인 SUV의 느낌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스포티한 느낌은 받을 수 없네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의 느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 영역에서의 브레이킹을 했을 때는 제가 해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실영역에서 뭐 100km까지는 브레이크의 담력이나 이런 지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밟는 그 압력, 그 발을 밟는 만큼 이 무거운 2.3톤이나 되는 이 차를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멈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에서 한번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보죠.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 보조 장치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거리를 조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 핸들, 차선 유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어시스트 드라이빙이라는 모드가 켜지고 이 핸들 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켜봤는데 보시면 차선을 잡고 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닌데 많이 좋아졌네요. 고속도로나 어떤 막히는 구간에서도 문제없이 이 기능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시야가 이 SUV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시야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세단보다도 조금 더 좁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의 느낌을 살짝 냈지만 차고가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SUV 같지도 않고 뭐 크로스오버 차량 같지도 않고 약간 어중간하지만 실내에서 그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은, 이게 시야가 좀 가로막혀요. 조금 답답하네요. 이따가 스포츠 모드로 갈 때는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X6랑 X5가 G모델, G바디 모델이 같이 있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은 제가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시면 X5랑 X6의 뒤태가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측면도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딱 봐도 차고의 차이가 좀 있죠. X5랑 X6의 전면을 보면 아무래도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A필러의 이 각도가 X5는 좀 더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육안으로는 뭐 보기 힘드네요. X6의 그 승차감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맨홀 뚜껑을 넘어가는데 컴포트 모드입니다. 이 승차감이 운전자한테 전해지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방지턱도 스무스무하게 넘어가죠. 방지턱이 생각보다 컸던 건데 앞에 방지턱도 또 하나 있네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 볼게요. 시속이 한 40 정도 됐었는데 생각보다 스무하게 넘어갑니다. 이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그 승차감이 차량의 외형은 매우 스포티하게 생겼지만 승차감만은 일반적인 SUV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입니다. 뒷좌석의 승차감은 아직 제가 느껴보진 못했지만 운전자가 엉덩이에 전해지는 이 느낌은 매우 편안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출렁출렁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출렁출렁인다기보다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는 좀 쫀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이 감각이 타각이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타각 자체가 좀 더 느슨하게 풀려져 있긴 한데 즐거운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타각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쭉.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의 이 조향감도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롤은 있네요. 확실히 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스포츠 모드는 엔진과 서스펜션 그리고 변속기까지 이제 예민한 반응을 추구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엑셀을 깊게 가지고 갔을 때 이 2.3톤을 밀어붙이는 힘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의 담력도 나쁘지 않지만
한 실용역 한 120에서 한 150 정도까지는 힘차게 밀어붙여 줍니다. RPM이 올라가는 수치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토크로 미는 힘이 엄청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스티어링의 감각은 컴포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금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은 아닙니다. 좀 롤을 잡아주는 건 있는데 그 컴포트 모드와 그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를 놨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단이나 혹은 고성능 차처럼 운전을 하시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BMW X6 30D를 만나봤습니다. X6의 엔트리 모델이지만 스포티한 디자인과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육중한 몸무게를 가졌지만 괜찮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더 스포츠성을 생각하신다면 가솔린 모델인 40i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가성비를 따진다면 30D 모델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